나 이거 식빵인데? 아, 식빵이 미식이라니까. 아, 식빵이네. 센터로 시작했어. 식빵이라니까. 제발 약속이. 식빵이라니까. 아, 식빵인데, 식사는 방미식이라니까. 나도 좋아. 식빵. 카메라 뒤쪽으로 올려주세요. 오케이, 고. 카메라 좀 올려주라. 뭘 깎고 가냐? 어? 뭘 깎고 가냐? 그냥 다를 거 없다. 별로 그냥 해봤자 용돈 촬영이 다 어디 있나? 정세 커피만 다시 할 거는 뭐. 야, 주평균 67만 원. 되게 먹으면 안 되는데. 자리가 뭐야? 주는 이렇게. 자, 우리 출석 한번 지금 미리 불러올게요, 여러분들. 너무 뛰었다. 자, 광주형. 예. 야. 맞다. 자, 준영아. 예. 너 노래 옆에 주체만 불리죠. 그렇지. 딱히 뭐 이게? 자, 여러분들 출석 한번 불러올게요. 예. 광주형. 김동현. 예. 김동훈. 김동희. 김명우. 김민우. 김상석. 자, 김구현. 박민우. 박민준. 배상민. 애은혁. 서승현. 석동훈. 윤시우. 이건희. 이승현. 장희수. 정도경. 정승규. 자, 정채권. 한진우. 네. 자, 반장. 인사만 할까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자, 몇 사람 인사합시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때까지 인권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자,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배웠고, 기본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제 나타나는 인권, 그리고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오늘 특별히 청소년 노동권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권의 정의에 대해서 복습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권은 자, 인간적으로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누려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인권의 특징은 하늘에서 부여했다는 뜻에서 천국권, 그리고 불가침성, 항구성. 불가침성은 그 어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에서 불가침성, 그리고 영원히 보장되는 권리라서 항구성,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의 변화 양상을 살펴봤는데, 자, 인권이 존재하지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세대 인권, 국가의 개입을 이제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특정 조건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정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1세대 인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세대 인권, 사회권. 여러분들 사회권은 무엇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였죠? 그렇죠. 인간다운 삶이죠.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세대 때는 정부의 또는 국가의 개입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지금은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우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 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2세대 인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 또는 우리 국가의 인권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남에게 관심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권, 다른 국가의 인권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저 인권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를 보호해주자면서 연대권, 다른 국가의 인권 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3세대 인권,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오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면서 복합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인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이칠 권리 등 5가지의 대표적으로 그 인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
그리고 기본권 5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그쵸,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중부권 이렇게 있었고, 자, 우리가 이제 이 법만 잘 만들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된다는 준법의식과 시민 참여를 우리가 함께 수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선생님이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뭐냐면 서울특별시에서 이 조례한 학생인권규례예요. 조례, 학생인권조례인데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서울, 광주, 전북 등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요. 그래서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등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향. 네, 그렇죠.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 인권이죠, 여러분들. 인권에서 강조한 내용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조례한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청소년이 여러 분야에 살펴하고 있잖아요. 뭐 교육도 있고 사회도 있고. 그런데 이 학교 현장에서만큼은 학생들의 인권을 아주 잘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 인권 조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 외에도 인권 조례가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는 없지만 이거랑 비슷한 규례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보장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청소년 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 많죠. 그 노동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폭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알바비를 월급을 다 못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우리 읽어볼 건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제 노동권 침해 사례를 확보하고 해결하는 실시할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및 연소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먼저 청소년 노동인권 개념을 확인하고 그리고 침해 사례를 영상으로 우리가 시청한 후 그에 대한 소감과 해결 방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접 근로를 하게 되면은 근로계약서를 쓸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고 연습해본다는 의미에서 함께 작성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의 인권 중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교과서 13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네. 우리 사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 교과서 다 봤으면은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성인들과 동등하게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요. 그래서 동일한 시급, 또 동일한 법령, 그리고 동일한 그 권리를 누리면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헌법이 아니고 우리 그 인권의 특성이 하나 생각나는데 뭘까요, 여러분들? 청소년도 성인들과 동등하게 평등권 다른 원리로 얘기해 보면은 혹시 이야기해 볼 친구 있나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인권의 4가지 특성이 있었죠. 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네,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면은 힌트를 줄게요. 보편성이죠, 그쵸? 보편성입니다. 성인이나 청소년 다 똑같아. 인간이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되는 권리, 보편성의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 같은 경우는 뭐 술집도 있겠고 도박장도 있겠고 그렇겠죠. 유해업종에서 일할 수 없고 노동 시간을 제한받는 등 성인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살펴볼 건데 청소년은 노동시간이 더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근로계약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권리 보장을 위해서 땡땡땡땡땡을 쓰는 거 중요한데 뭘까요, 여러분들? 근로계약서. 네, 맞아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분들 많은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거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도 주변에 사례를 많이 봤어요. 청소년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뭐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한다던가 아니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 최저임금 잘 안 주잖아요. 뭐 그런 사례를 본다던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청소년도 성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교과서 151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네, 교과서 151페이지 노동자의 역할과 책임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 우리가 또 함께 참고해보고 듣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노동삼권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네. 중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한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삼권을 간략하게 소개할 건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노동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헌법 제33조 제1항 이 1항을 건이야? 네. 한번 읽어볼래? 교과서에 여기 있거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판별권, 산책교섭권 및 산책교권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헌법에서 지금 이 세 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결권. 자, 단결권을 동의? 예. 단결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앞에 있습니다. 기업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공신력 지위 양상을 도모하고자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결권이라 기업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뭐 갑이든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평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 뭐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근무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지 개선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하고자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노조라고 하는데 노조는 노동조합이죠. 그렇죠? 노동조합의 줄임말로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체교섭권을 누가 하려면 삼성화 단체교섭권 한번 읽어볼까요? 노동조합이 기업가와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하고 협약을 네, 그래서 교섭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권리, 노조가 기업가와 근로조건에 관해서 교섭하고 협약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거 읽어보고요. 자, 백은형 단체 공문 한번 읽어볼까요? 노동부에서 발생했을 때 사업 등의 방법으로 근로가에게 제한할 수 있는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자, 파업이 뭐죠, 여러분들? 이런 거. 그쵸. 일을 하지 않고 노동쟁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을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제때 안 준다던가 더 적게 준다던가 하는 노사관계. 그러니까 이 노동자와 기업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파업 등으로 일을 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배양할 수 있는 행동의 권리가 단체 행동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노동상권이 성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다고요? 청소년에게 주어져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최근에 노조를 만드는 등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읽어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례 탐구를 한번 보면서 영상 한 개 시청하면서 우리가 치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2명 가운데 1명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거나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편의점에서 일했던 21살 김모 씨는 한 달 급여 5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편의점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만두고 얼굴을 봐봐야 하는데
이제 사장님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그럼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가지고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환경은 최근 3년 사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욕설이나 폭언 사례가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사례는 3년 전 조사 때보다 17.9%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청소년 피해자들은 80% 이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그런 것들을 받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디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사실상 정확하게 모르고 또 그냥 참고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내 노동교육이 절실하지만 이번 조사의 응답자 60% 가까이는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실시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교원 직무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고 답해 구직 경쟁 역시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청소년들의 네,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이 영상에 대한 소감 혹시 발표하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뭐 일어서서 뭐 발표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나오실게요. 네. 자, 한 번 더 박수! 제 주변에는 아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는 없지만 이 뉴스를 보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친구가 학생이 아주 잘 발표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 뉴스에 나온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침해를 당한 사람. 그럴 리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도, 해결 방안 알아도 잘 대처하지 못하는데 해결 방안을 모르면은 더 대처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권 침해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줄 건데, 자, 첫 번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정리해두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시간 일했어요. 주 40시간 일했어요, 한 주에.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뭐 임금을 덜 받았다, 뭐 수습이라는 이유로 덜 받았다던가 그런 입출금 내역들 있죠. 그리고 근로를 했던 그 시간들 다 정리를 미리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장 근무 시간 확보해두고 그 통장에 입출금 내역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수집해야 돼요, 자료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해 내용을 호소해야 돼요. 어디다 호소하냐면은 우리 다 지방 고용청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부도 대구 지방 고용청이 있습니다. 지방 고용청이라든지 그곳에다 고용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근로권이 침해당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에 대한 것들 자료를 다 확보해둔 상태죠. 뭐 욕설했다면 그걸 녹음해 놓는다든가 입출금 내역을 다 저장해 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방 고용청이라든지 각종 단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 피해 내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방 고용청에 지원 신고하는 게 어렵다던가 그런 것이 있다면은,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잘 주목해서 볼까요, 여러분들? 상담이라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먼저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인데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131페이지 다 펴서 옆에다가 한번 적어놓은 것 같은데 130페이지죠. 130페이지 그 10가지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1600에 1729 이게 전화 상담이고요. 크게 적어줄게요.
그리고 자 문자나 카톡은 샵 1388 이렇게 적어두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인데 우리 교과서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10가지 있죠. 거기 10항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가. 그래서 그것도 밑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곳에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고 신고하고 상담 요청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도움받고 내가 피해받은 내역들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은 근로를 하게 되고 피해가 생긴다면은 반드시 여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확인해보고 다 적었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팀이 이야기해 주자면은 먼저는 자료 확보를 해둡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고용청에 고발합니다. 그리고도 잘 해결이 안 된다던가 내가 신고하는 방법 모르겠다. 그러면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청소년 근로관리센터에 신고를 해서 상담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청소년 노동 10개명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노동할 때, 아르바이트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10가지 규칙들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1번, 시작!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과 근로하는 2번,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해요. 3번,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4번,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5번,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네, 6번, 소가박은 것이 50%의 경한 인권을 가질 수 있다. 한 근로인원이 5인 이상. 네, 7번, 일주일에 퇴근하고 18시간 이상이면 하루에 일주일을 할 수 있다. 네, 8번, 청소년은 영한 일이나 유일한 업종에 일을 할 수 없다. 9번,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번,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상황에 대한 상담은 청소년 15호 번호 7145. 네,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일단 청소년, 우리 그 연소자 근로계약서 여러분들 받았죠, 학습지? 그 학습지에 있는 근로계약서 설명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우리 한번 학습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학습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면 QR코드 있죠? QR코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영상들이라든지 그 청소년 인권 조례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2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 인권 조례 QR코드가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시청해보고 그 인권 조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구성했고 한 장 넘겨볼까요? 거기 뭐가 있죠, 여러분들? 표준 근로계약서 있죠. 또 뒤에는요? 그렇죠. 연소근로자 표준 계약서가 있고 또 뒤에는 또 뭐가 있죠? 네, 그렇죠. 아, 이게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다던가 여러분 진짜 근로할 때 작성할 표준 근로계약서예요. 첫 번째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는 성인 때 여러분들이 쓰게 될 거고 뒤에 있는 연소자 표준 근로계약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하게 된다면 써야 할 근로계약서고 뒤에 있는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는 여러분이 청소년한테 근로를 할 때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내가 허락했다 하는 그 증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필요한 것들이고 그 앞에 이런 식으로 약간 양식이 있죠. 표준 근로계약서 이렇게 있고 자, 이거는 연소자 표준 근로계약서 선생님이 받는 거고 그리고 친권자 동의서라든지 아까 우리가 쉽게 맺을 때 증명서가 필요했죠. 그래서 보통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보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작성해 볼 거예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휴대폰으로 알바 천국이라든지 알바몬 까먹으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근로를 선택하고 스크롤 하면은 관련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대로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 실제로 작성해 볼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시간이 12시 3분인데 자
10분 주면 될까요, 여러분들? 네. 그럼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실제로 근로계약서 지금 작성해볼 시간 가질 거예요.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확인해볼 거니까 모르는 게 있다든지 그런 것들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 이후에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선생님이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 예시로 설명해주면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게 어떤 항목인지를 설명해줄 시간 가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4분인데 10분 동안 우리 한번 지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옆 사람들하고도 한번 이야기하면서 한번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에어컨 들어달라고? 여러분들 에어컨 꺼도 될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시간 나가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인데 이거를 넘기면서 해당되는 그리고 근로시계시 볼펜으로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학습지 나중에 한번 다시 진행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거 있나요? 오늘은 죽는 일인데 연속 근로자. 여러분들 연속 근로자에다 적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토의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한번 서로 협력하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미성년자 불가하는데. 9월 1일에 오늘. 대표자 명을 사업자로 적고 가정 불도 원자를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자,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회사에서 소정 근로시간 너 일을 얼마나 안 했어? 자, 여러분들 질문이 많아서 그런데 소정 근로시간은 여러분들이 일을 얼마나 하는지 이걸 적는 거예요. 근무시간. 잠시만. 주소 적으면 되지. 상경권 같은 경우는 없으면 안 적어도 돼. 없는 거는 안 적어도 돼. 다 없으면 안 적어도 되지. 그렇지. 제 수당이나 그 상경은 없을 수도 있어. 왜? 그러면은 이거는 협의하는 거고. 이건 필요하죠. 12시 반부터 다시 말해주지. 오케이? 그치? 대표적인 거. 이거는 이제 그걸 언제 씻고 말 언제 씻고 이게 4대 보고 그치 같이 해야지 이만큼 상관이 명시되지 않으면 그거니까 없으면 안 오늘 되고 너네가 언제 씻고 싶은지 이게 뭐냐면 내가 뭐 매달까지 할 거다 그런 거 그렇지 없으면 안 돼. 보통은 주소 같은 거 넣고 그치 그런 거 주소 주고 그치 상여? 상여는 보너스 같은 거 없으면 안 돼.